사실 이준석 돌풍에 가장 다급한 건 여당일 겁니다. 조국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준석의 시간이 왔다. 이슈를 뺏겼다는 내부 기류도 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준석 견제에 나섰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건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 세대의 소외감이나 또는 현재 문제가 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젠더 이슈 등등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사람을 교체한 거고 당의 간판을 교체한 건데 과연 그것이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훨씬 더 그 엄격한 그 심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홍익표 의원의 얘기는 사람은 바뀌었는데 정치가 안 바뀌면 오히려 더 혹독하고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여당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이 지금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남한테, 지금 야당한테 저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내부들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저 비판이 보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움직여가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지금 평론가처럼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탑10에서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비교 대상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 그동안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임명됐을 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가? 그 이후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초선들 5명이 성명서 발표할 때 왜 문자 폭탄을 해서 하루 만에 다 사과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 문화에 대해서 지금 그 반발로 사실은 이준석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좀 정확히 꿰뚫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잘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지금 최대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앉아서 잘 되나 안 되나 평가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은요. 국민의힘의 시간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시간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치개혁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저는 내년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준석 흐름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타난 것이고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바로 제일 중요한 내년 대선에 저는 가는길이라 보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어떻게 정치개혁을 어떤 내용으로 자기들이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 있는 지금 모두 독식하고 있는 상임위를 예를 들어서 나눈다든지 정말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성을 한다든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 흐름에 휘말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편안하게 지금 남의 당 지금 평가할 저는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이현정 의원님 분석하셨던 지금 저렇게 훈수두듯이 할 건 아니고 본인들 개혁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제살 깎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의 말의 뒷부분 동의해요. 앞부분은 동의 안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질문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건 지켜봐야 그건 맞는 얘기죠.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지금의 이런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정책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좀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의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민주당도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물론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타산지석이 돼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도도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정책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수술 시비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따릉이 정치,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 알고 수술실 CCTV법 협력해라. 김남국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좀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 내막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근데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에 CCTV 의무화하는 법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에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이 법은 이제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계속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히 그 현안으로 이게 대두되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저 김남국 의원의 논리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수술실 CCTV 법안하고요. 예. 청년 정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청년들은 무조건 이게 CCTV 법안을 찬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은 반대하는 겁니까? 전 청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여러 가지 이게 반대, 찬반 논리가 있잖아요. 예. 좀 더 이게 그 사회적 논의가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이게 개인 소신을 밝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윤호중 대표는 뭐 청년다움을 잃었다고 여의도 문법이라고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개인 소신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찬반 양론이 있다 봐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법이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야당 없이 강행 통과한 법이 한두 개입니까?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따라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료진의 또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후에 그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밖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는 다급한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39살 청년 최고위원에게 어제 발언 우선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이동학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따 좀씩은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토론 배틀과 시험평가를 통한 공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별 정책 토론회와 연설대전을 반드시 열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겠다는데 최 교수님, 네. 청년 목소리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내부 분위기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뭔가 민주당의 다급한 기운, 이준석 돌풍을 견제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물론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견제뿐만 아니라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늘 주장하고 있으니 개혁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뜻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묻고 더불어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당장 겉으로 보이는 변화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 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정말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기려면 결국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돌풍에 조금 놀란 건 아니냐는 반응이 여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보면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정무비서관의 40대 정치 신인을 내정할 것 같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1974년생에 이준석 대표와 동문인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한규 전 법률 대변인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문제가 생기면 청년 출신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 근본적인 지금의 들끓고 있는 이 30대의 어떤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과연 관철시켜낼 것인가?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또 한 번에 거치래. 자, 발언 순서 좀 더 앞에 놔주고, 40대 하버드 출신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하면 과연 40대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뭔가 성과물과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이상의 이제 말로는요. 이제 뭐 20, 30대를 원한다, 청년 정치를 한다, 이 갖고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정치자금 3천만 원밖에 안 쓰고 본인이 지금 따릉이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뭔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여당은 왜 청년다움이 없냐, 왜 그 CCTV법 통과 안 시키냐, 이렇게 물어갖고는 지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뭔가 이 혁신적인 지금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쪽이 워낙 바람이 크니까 뭔가 거기에 그냥 긴급하게 대응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결코 이게 어떤 방향의 전환점이 안 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결국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무능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를 바뀌고 뭔가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확 바뀌어야 되는데 목소리는 안 들으면 사람만 저렇게 갖다 놓으면 국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적 전환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많은 20 청년들이 청와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정 의원님, 짧게요. 그러니까 물론 제1야당의 당대표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준석 돌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데도 10년 동안 정치를 했고 김한규 전 법률대변인은 정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뭐 젊은 세대라고 동일선상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준석 돌풍의 원인은요, 국민들께서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서 바꿔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는요, 이준석 돌풍의 원인이 본인인데 본인이 아니고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과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청와대에서 하고 거기다 맞불을 놓겠다, 지금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볼 때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왜냐? 핵심은 뭐냐면 그 대통령 스스로, 그 다음에 민주당 스스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제는 확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이건 아니다, 완전히 변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바꾸고 그냥 사람만, 맞불 작전으로 사람만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또 쇼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 일부의 시각, 뭐 정명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김한규 전 법률대변인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확실히 내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일단 이준석 효과의 여파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